카메라 부분이 확실히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라이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여기 보이는 가장 큰 렌즈가 메인 감각 카메라 1인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테크 요정 비티크의 샤카입니다. 샤오미 15 울트라 국내 출시가 이루어진 만큼 한번 직접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출시 모델은 16기가 램, 512기가 스토리지 구성이며 세 가지 색상 중에서 실버 크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샤오미와 협업한 라이카 로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아서 이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샤오미 15 울트라 코 엔지니어드 위드 라이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오미가 라이카와 협업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갤럭시 폰에 원 UI가 있는 것처럼 샤오미 폰에는 하이퍼 OS라는 커스텀 롬이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갤럭시 S25 울트라 이런 제품들은 패키지가 굉장히 슬림한데 이 제품 은 예전의 패키지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나름 구성품이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썼습니다. 원가 절감 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다 빼고 있는데 샤오미는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네요. 아주 말랑말랑한 재질은 아니고 하드와 소프트의 중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의 이쪽 부분은 이제 버튼 부분이고요. 후면 부분에 크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카메라 선 부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뚫어놨습니다. 양쪽 다 C2C가 아니고 한쪽은 A, 한쪽은 C 케이블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발이다 보니까 킥스타트 가이드 다 한국어로 제공을 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구성품, 아래쪽에는 단말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단말기를 빼면 되는데 카메라의 존재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킷이라고 해서 디카처럼 쓸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구매를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폰카라기보다 디카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폰카와 디카의 영역을 모두 공존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등급의 유리 섬유, PU 가죽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블랙과 실버의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졌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손에 이렇게 착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죽 부분에 각종 인증과 관련된 로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만져보니까 LG G4가 생각이 나요. 그 제품도 후면에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커버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연상이 됩니다. 가죽 재질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닳고 바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카메라 부분이 확실히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라이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여기 보이는 가장 큰 렌즈가 메인 감각 카메라 1인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똑딱이라고 불리는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 1인치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되거든요. 카메라에 있어서 센서가 깡패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더 밝게 찍히고 화질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색재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라이카 특유의 로고 이것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어 대한민국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용 약관에 대해서 동의를 또 해주셔야 돼요. 하위에는 미국 제재로 인해서 GMS라고 불리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 설정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활성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래식은 좌우로 이렇게 이동되는 방식이고 앱 서랍은 위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설치된 앱들을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내비게이션 모드, 전체 화면 제스처와 버튼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샤오미 하이퍼 OS 시스템 준비 중 이와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화면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6.9인치다 보니까 0.2인치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가 좀 생각보다 큽니다. 컴팩트한 느낌을 선호하신 분들은 이 제품이 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반사 방지 코팅이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샤오미 15 울트라는 퀄컴 스냅드래곤 A 엘리트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일단 긱벤치 6부터 돌려봤는데 싱글코어 3063점, 멀티코어 9319점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와 견줬을 때 꽤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숫자 노름이라고 하지만 정량적인 수치 비교를 무시할 수는 없긴 합니다. 추후 3D 마크 벤치마크와 게임 구동 테스트를 통해 발열과 안정성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73인치 WQHD 플러스 LTPO 120Hz 주사율이 탑재되었는데 최대 화면 밝기가 3200니트입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낮은 밝기에서 1920Hz PWM 디밍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플리커링에 대한 이슈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체감될 정도의 개선인지는 일주일 정도 써보고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샤오미 15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은 5410mAh로 5000mAh의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는 좀 더 큰 편입니다. 유선 고속 충전은 90W, 무선 고속 충전은 80W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를 하게 되면 유선은 2배, 무선은 무려 5배가 넘는 충전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 제품의 핵심 스펙은 역시 카메라입니다. 13mm 초광
초광각, 23mm 메인 광각, 70mm 망원, 100mm 초망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메인 카메라에 소니 1인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메인 센서로 HP2가 들어가 있는데 1.3분의 1인치로 확실히 열세입니다. 샤오미 15 울트라 카메라로 찍은 결과물을 보게 되면 딱 봤을 때 급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기존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와는 태생적으로 체급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사용성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카메라 선 부분이 거의 40%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는데 촬영 시 무의식적으로 렌즈를 만지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손가락이 자꾸 렌즈를 가리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메라 킷이 있으면 한층 더 원활한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없으면 꽤 불편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 제품에 울트라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역시 카메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SNS에 사진과 영상을 자주 올리는 유저라면 스마트폰과 디카라는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고민해 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 외산 스마트폰의 무덤이라고 부를 정도로 갈라파고스가 유독 심한 국가입니다. 아이폰만 주류로 올라왔을 뿐 LG, 펜텍, 소니 이와 같은 제조사들은 사업을 접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화웨이, 모토로라, 나싱폰과 같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샤오미가 삼성전자의 본진인 한국 시장을 진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샤오미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좁쌀이라는 이름과 함께 보조 배터리로 굉장히 재미를 본 기업입니다. 당시 제가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었는데 샤오미의 약진에 대해서 나름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위협이 될 정도의 존재는 아니다라고 신정준 사장한테 보고서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장까지 샤오미가 접수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출사표를 던진 거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보조 배터리로 눈도장을 찍은 상태고 그 이후에는 가전제품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올해 1월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샤오미의 출시 전략이 아예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포코폰이라고 불리던 가성비 스마트폰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성비 스마트폰과 플래그십 스마트폰 둘 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성비 스마트폰 샤오미 포코 X7 프로가 먼저 출시가 이루어졌고요. MWC2025 에서 공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샤오미 15 울트라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169만 9천 원에 출시가 됐는데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를 하게 되면 14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샤오미는 역시 가성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이와 같이 포지셔닝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성비보다 가심비 모델을 국내 출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건 분명합니다. 결국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되어야 이 제품을 언급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삼성 갤럭시와 비교를 하게 되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우열 가르기가 이루어지면서 존재감이 조금씩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카메라 브랜드인 라이카 협업을 하면서 디카 잡는 괴물 폰카라는 이명을 갖고 있습니다. 무색무취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갤럭시 S25 울트라는 카메라 센서를 무려 4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카메라만큼은 스펙적으로 위에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의 샤카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